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스 시대의 PM이 이 새로운 AI 에이전트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역할이 좀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요. 뭐랄까, 아예 새로운 종이 태어나는 수준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엄청난 변화를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볼게요. 기술업계 최전선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것이 B2B 세스 다음에 거대한 물결이다. 이 말은 그냥 새로운 유행이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소프트웨어 산업의 게임 규칙 자체가 완전히 근본부터 뒤바뀌고 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혁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새로운 PM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AI 에이전트가 기존 소프트웨어랑 뭐가 다른지부터 알아야겠죠. 이게 그냥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거든요. 아예 다른 종이 나타난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핵심 변화가 딱 보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인간을 위한 도구를 돈 주고 샀다면요. 이제는 알아서 일하는 디지털 노동력을 고용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기존 소프트웨어는 우리 생산성을 그냥 조금 더해주는 덧셈 같은 거였어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일을 해버리니까 생산성이 곱하기, 제곱으로 뛰는 거죠. 비선형적인 성장. 그래서 이제 제약 조건도 사람의 시간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컴퓨터 성능이나 전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변화의 스케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이 한 1조 달러 정도거든요. 근데 AI 에이전트가 지금 뛰어들고 있는 이 노동시장은 무려 500배입니다. 500조 달러가 넘는 거죠. 이건 그냥 시장이 좀 커졌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판이 바뀌는 차원이 다른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기술이 이렇게까지 바뀌었는데 그럼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제품의 A부터 Z까지 책임지는 이 프로덕트 매니저, PM한테는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이 적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변화 때문에 재밌는 현상이 생겼는데 바로 PM 역할이 두 개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코어 PM,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나아갈 큰 그림,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설계자 같은 역할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진 배치 PM, 고객 바로 옆에서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의 해결사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눈이랑 당장 발등에 불을 끄는 손,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능력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그냥 로드맵 잘 짜는 것보다 AI가 왜 이런 답을 내놓지? 하고 파고드는 거의 탐정 같은 호기심이 훨씬 중요해졌고요. 수백, 수천 번 테스트하면서 AI의 반응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 이것도 필수죠. 당연히 AI랑 제대로 대화하는 기술,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잘 짜는 것도 이제는 기본 소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AI PM한테 정말 근본적인 아주 큰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마도라는 불확실성과의 싸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든 제품이 내 생각대로 100%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제품이 이렇게 예측이 안 되면 고객이 어떻게 믿고 쓰겠어요?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드냐? 이게 바로 AI PM들의 가장 큰 숙제인 거죠. 예전 소프트웨어는 버튼 누르면 이게 된다, 아니면 안 된다가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마도 될걸요? 하는 확률의 세계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어요. 어떤 서비스에서 비건 비타민을 검색했더니 세 번째 결과로 레모니 떡하니 나온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레모니 비건 맞고 비타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입장에선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PM은 바로 이런 기계의 논리와 사람의 의도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버그가 나면 코드 한 줄, 딱 그 기능을 고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요, AI가 왜 그런 엉뚱한 결론을 냈는지 그 생각의 흐름, 즉 추론 과정 자체를 디버깅해야 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의 무게는 때로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 치료 플랫폼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디테일 하나하나에 사람의 생명이 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M은 단순히 기술만 알아서는 안 되고 자기가 만드는 제품이 쓰이는 분야,
그게 의료든 항공이든 그 분야의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AI가 내놓는 답이 안전한지 정확한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예측 안 되는 걸 대체 어떻게 관리하라는 걸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3단계 접근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팀들은요, 처음부터 AI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아예 계획에 넣어버려요. 첫째, 시작은 무조건 작게. 아주 좁고 명확한 문제 하나만 딱 푸는 거예요. 둘째, AI가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 시나리오까지 다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좁은 영역에서 이건 믿을만 하네 라는 신뢰가 쌓이면 그때서야 아주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기능을 넓혀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야생마 같은 불확실성을 길들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최고의 AI PM들을 보면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항공, 가구, 의료, 이런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걸 전혀 망설이지 않아요. 정답이 없는 곳, 아직 문제조차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곳에 뛰어들어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당장은 안 돼도 어차피 기술이 금방 발전해서 몇 달 뒤면 해결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믿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AI는 그냥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노동력이라는 거. 둘째, 그래서 PM의 역할도 그냥 관리자가 아니라 AI를 가르치고 함께 일하는 코치이자 파트너로 바뀌고 있다는 점. 셋째,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걸 피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미친 속도로 배워야 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먼저 가는 개척자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산업혁명, 바로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이런 세상이 올 겁니다. 제 개인 AI 비서가 여러분 회사의 AI 직원한테 일을 시키고 돈을 지불하는 세상. 바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가 거래하는 A2A 경제가 열리는 거죠. 이 엄청난 변화의 파도 위에서 여러분이 만들 에이전트는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